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전기 자동차의 원리를 이해하고 제작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먼저 순서는 이렇게 4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전기 자동차의 정의와 원리,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자동차를 제작하면서 그 원리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학습 목표는 이래요. 전기 자동차의 정의를 이해하고 전기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의 구동 원리를 비교해 보고 전기 자동차 동작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전기 자동차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제작으로 그 구동 원리도 이해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전기 자동차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삼아서 전기 모터를 돌리는 자동차를 의미하는데 Electric Vehicle 이라고 해서 통칭 EV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자동차가 왜 발명이 되었는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가요? 자, 그래서 혹시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전기 자동차가 왜 발명이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환경에 친화적인 자동차를 일컫는데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방식의 친환경차가 존재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의문으로 친환경차가 어떻게 환경을 보호해준다는 걸까요? 일단 친환경차라고 하는 이유는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소할 때 불완전 연소하면서 유해물질을 형성하는데 이 유해물질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와는 달리 친환경차는 청정 연료를 사용하고 대기 오염 물질을 아예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함으로 이에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는 별개로 화석 연료는 고갈되는 중이므로 대체 에너지원의 관점에서도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국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줄 친환경차,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우리 지금 전기 자동차는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연료, 화석, 아니면 기름 이런 것들이 제한적인 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그 에너지원이 전기로 통해서 우리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도 충분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일반 자동차, 석유, 기름으로 움직이는 이 자동차와 우리 전기 자동차, 오늘 만들어 보는 전기 자동차의 차이점, 어떻게 구동하는지의 그 원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자동차입니다. 아까 말했던 석유 자동차, 휘발유, 경유,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내연기관에 의한 동작입니다. 이 화석 연료를 어떻게 하냐면 화석 연료, 기름하고 공기를 혼합합니다. 그 다음 이 내연기관에서 빵 하고 폭발을 시켜요. 그래서 피스톤 동작으로 차량이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볼게요. 자, 먼저 연료가 들어옵니다. 압축이 되고 빵 터지게 되고 나오는 배기, 연기를 배출하게 됨으로써 피스톤이 자꾸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죠. 이 에너지로 차량을 주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을 볼게요. 여기 있는 연료 탱크에서 기름을 엔진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이 엔진에서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배기가스, 연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발생되는 에너지를 변속기를 통해서 각각의 바퀴에다가 전달하게 되고, 또 나오는 배기가스는 뒤에 있는 이 배기구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해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차량 내에서 엔진의 활동으로 발생되는 열을 이제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대부분 타고 있는 석유 자동차, 일반 자동차의 구동 원리예요. 그러면 전기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 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차입니다. 엔진 대신에 모터를 회전시킵니다. 엔진이 아니고요, 모터예요. 모터를 회전시켜서 비교적 구조가 간단합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이점 보이시나요? 자, 이 그림과 이 그림, 확연히 간단해 보이죠? 먼저 이 배터리 팩은, 이 파란 색깔 배터리 팩은 우리가 아까 봤던 여기에서 연료 탱크의 역할을 합니다. 연료 탱크. 그리고 이 엔진은 모터의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배터리 팩에서 담겨 있는 이 전기가 모터로 전송이 되고, 그 모터가 양쪽 바퀴에 에너지를 줌으로써 전기 자동차는 굴러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컨버터하고 인버터가 있는데 얘는 무엇인가? 봤더니, 자, 인버터는 직류 전기입니다. 에너지가 전기를 통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 직류 전기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역할. 반대로 컨버터는 교류 전기를 직류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인버터와 컨버터는 전부 다 동력 제어 장치예요. 가속, 감속할 때 쓰이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 자동차와 석유 자동차의 원리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왜 이게 좀 더 친환경적이고 왜 전기 자동차를 발명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에서부터 폐차까지, 운전을 포함해서 폐차까지 전기 자동차와 석유 자동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경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친환경성입니다. 자, 석유하고 전기 자동차가 있어요. 크기가 다르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에서도 봤겠지만은 환경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거나 아예 배출하지 않죠. 반면에 이 석유 자동차는 환경 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합니다. 탄화수소, 아직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산화질소, 초미세먼지, 각종 유해 물질들을 이 석유 자동차는 달릴 때마다 배기구에서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습니다. 좋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 자동차가 석유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이에요. 자, 경제성에서도 마찬가지. 전기가 더 크죠?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석유하고 전기 자동차의 경제성을 따져보면 효율입니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효율인데요. 우리 석유 자동차는 기름을 압축시키고 빵 터트리면서 그 에너지로 피스톤이 돌아가고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는 원리가 있죠. 반면에 이 전기 자동차는 담아둔 전기를 모터에 전달을 해서 바퀴가 굴러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화석연료의 에너지 효율, 전기 에너지의 에너지 효율을 따져봤을 때 전기 에너지의 효율이 더 높아요. 자,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는 2에서 30%, 전기 에너지는 50에서 60%의 에너지 전달 효율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선생님, 전기도 화석 연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전기,
뭐 바람이라거나 파도라거나 석유로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석유로 해서 기름을 계속 화력발전소에서 떼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작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이거 친환경적이지 아닌 거 아닌가요? 친환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환경오염물질이 거의 뭐 반으로 줄거나 그 이상도 더 줄 수가 있고, 또 환경오염물질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똑같은 에너지, 똑같은 석유 양을 이제 1리터를 이제 에너지 구동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100을 쓰게 되면은 20에서 30%밖에 안 가져가요. 반면에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이 석유를 100리터를 때웠을 때 이 전기 에너지로 남는 에너지는 50에서 6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석유의 양을 태웠을 때 보다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전기 자동차 보급 현황 및 전망입니다. 2013년입니다. 에게 1000대밖에 안 돼요. 2015년, 7년, 9년, 현재 21년에는 10만 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퍼센테이지가 0%에서 5%까지 올라왔어요. 숫자가 5밖에 안 늘어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그래프 산업 수요 대비해서 5%는 정말 큰 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죠. 가면 갈수록 전기 자동차의 보급은 훨씬 더 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여러분들이 클 때쯤이면은 다 같이 전기 자동차를 타고 룰랄라 여행도 가고 하겠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기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다양합니다. 먼저 EV, BEV, Electric Vehicle이고요. 이 B는 배터리, 우리가 말하는 건전지예요. 그 건전지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없이 전기에 배터리에 전기만 이용하는 전기차라고 할 수 있어요. 테슬라에서 나오는 차량 모델입니다. 예쁘죠? 먼저 자유로운 공간 활용이 큰 장점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줬죠. 석유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그림을 딱 보여줬을 때 누가 봐도 전기 자동차의 공간 활용이 남아있는 공간이 컸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로운 공간 활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뛰어난 순간 가속력입니다. 자, 모터로 직결돼서 바퀴가 움직이므로 주행 효율이 최대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자, 배터리에서 바로 모터로 가요.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서 바로 모터로 가는데, 석유 자동차는 연료 탱크에서 변속 기어를 거쳐가지고 동력이 전달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번 에너지가 깎이게 됩니다. 자, 다른 기어를 거치면서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 게 석유 자동차예요. 그래서 뛰어난 순간 가속력은 전기 자동차가 좀 더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하이브리드 전기차입니다. HEV. 조금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자랑할 때 너 하이브리드 차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HEV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 친구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할 수도 있어요. 자, 배터리의 전기와 내연기관, 즉 아까 말했던 배터리, 그 파란 색깔 네모 있죠? 그거랑 석유 자동차에 있는 엔진을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뭔가 좀 세 보일 것 같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쁩니다. 자, 얘는 뛰어난 연비. 연비라고 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연비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밥 한 공기를 먹고 얼마큼 갈 수 있느냐라는 거. 자동차도 똑같아요. 기름을 한 방울 먹고 얼만큼 주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차량의 연비예요. 연비. 이해가 됐죠? 자, 정석 주행 시는 엔진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고속 주행의 경우는 엔진과 전기 모터의 보조를 사용함으로써 전력 소비라든가 혹은 기름의 소비가 양쪽으로 나뉘어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장 긴 주행 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배터리가 방전되어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가 담겨있는 배터리가 으악 하고 죽었어요. 그때 기름이 있다면 나 엔진 있지, 바로 기름 에너지로 쭉 갈 수 있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전기차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이렇게 작동을 해요. 자, 여기 한번 나눠 볼게요. 여기 출발해서 오르막길, 즉 힘이 받는 구간이 있죠. 우리가 엔진 그 가속 페달을, 엑셀레이터를 딱 밟는 순간, 그때는 이제 엔진과 전기 모터를 둘 다 사용을 합니다. 가속 시에도 그렇고 출발 시에도 그래요. 근데 우리 내리막길에 있으면은 굳이 엑셀을 밟을 필요가 없죠. 그냥 가만히 브레이크만 살짝 밟아줘도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엔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힘으로 배터리를 충전시켜줍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즉, 연료가 다를 일이 별로 없다는 소리예요. 오르막길 갔다가 내리막길 가면은 다시 충전이 되니까. 자, 이래서 하이브리드 차가 좀 좋은 겁니다. 그 다음, 수소 전기차입니다. FCEV예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전기 또한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수소 전기차입니다. 이 수소 전기차가 가장 친환경적인 전기차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전기를 충전하는 전기차가 아니고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소하고 산소, 지금 우리가 숨을 마시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차를 굴러갈 수 있게. 신기하죠? 자, 공기정화 필터 같은 걸 부착을 해서 물을 생성하는 부가 기능을 추가한 차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충전 시간. 자,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고 수소를 채워넣는 방식이에요. 여기는 수소를 막 잡아서 이렇게 끄는 게 아니고 수소만 모아놓은 탱크가 있어요. 거기에 호스를 연결을 딱 해가지고 빠르게 탁 충전시키면은 굉장히 빨리 충전이 됩니다. 전기 자동차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보다는 조금 긴 주행거리를 가집니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비교적 장거리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이제 가장 길었었고, 그 다음에 수소 전기차, 그 다음에 그냥 전기차가 되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각각 차량의 배터리의 용량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충전하는지도 나와 있죠. 자, 하이브리드 차. 아까 엔진하고 모터를 둘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 얘네들은 충전기가 따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연료 탱크에서 계속 돌다가 배터리도 충전시키고 다시 같이 쓰고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딱히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배터리의 용량이 조금 작아요. 왜냐하면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발전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별로 없어서 배터리를 크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플러그는 콘센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충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조금 더 커요. 왜냐면 충전을 해야 되니까 전기를 담아놔야 되죠. 그래서 배터리가 조금 더 크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전기차, 모터로만 주행하는 거, 얘는 모터로 배터리에 담겨있는 전기로만 해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좀 커야 돼요. 그래야 좀 오래 달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소연료 전기차 FCEV, 방금 전에 우리가 만나봤던 수소연료 전기차죠. 수소와 산소로 물과 전기를 발생시켜가지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탱크에서
연료 전지, 그 다음에 발전기 모터,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서 보조 배터리도 또 주행도 하고, 그래서 비교적 긴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보니까 들어가는 부품이 또 많아요. 그죠? 그래서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배터리 용량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전기 자동차가 뭐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해도 문제점은 항상 있죠. 자, 배터리 충전 시설이 부족합니다. 우리 길가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기름 주유소 있죠. 뭐 S-오일, PPL 아니에요. 자, S-오일이라든가 뭐 SK 뭐 그런 주유소들 많죠. 그런 주유소도 뭐야? 이 배터리 충전 시설이 훨씬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용 충전기의 고장 또는 수요에 비해 부족해서 충전의 차질이, 충전의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충전기를 사려고 하지만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 충전기를 사려고 하지만 많이 비싸기도 하고, 설치를 위해서 사전 협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배터리 충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문제가 살짝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의 경량화. 여러분 배터리라고 해서 뭐 건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꽤 큽니다. 꽤 크기도 하고 무겁기도 무거워요. 그래서 조금 경량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 배터리가 보면은 약간 전기 때문에 폭발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조금 확보를 해 주어야 돼요. 자, 배터리의 무게를 감소,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배터리 및 수소 전기차의 폭발 위험성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바로 전기 자동차의 문제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약간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차량 많이 광고도 하고 보이기도 보이죠.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자율주행 차량은 각종 센서로 사람처럼 상황을 파악해서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기술을 뜻합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자,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지금 우리가 아마 여기 3단계까지는 왔을 거예요. 가장 좋은 차일 겁니다. 이게 아마 테슬라에서. 자, 0단계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일반 차량, 우리 석유 차량 있죠? 그냥 전기자동차 기어놓고 사람이 운전하는 거. 그게 일반 차량이고요. 1단계, 자동 브레이크 속도 조절해서 운전 보조 기능을 할 수 있는 차량. 그 다음 2단계, 부분 자율주행.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딱 몰고 있는데 핸드폰을 만지거나 어떤 작업을 해야 할 때 핸들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 자율주행은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긴 시간은 못하고 한 많아봐야 5분 이렇게 손을 놓고서 할 수 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경고 알림을 해줍니다. 핸들을 잡으라고, 운전대를 잡으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의 상시 감독이 필요합니다. 3단계, 조건부 자율주행. 이거는 선생님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자, 조건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 기능을 제어, 사람처럼 위험한 게 있으면 브레이크도 알아서 밟아주고 차량 간의 간격도 알아서 띄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탑승자의 제어가 조금 필요한 경우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는 이제 고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처럼 거의 무인 승차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필요 없이 무인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미래에 보다 더 긴 미래에 아마 이런 차량을, 자율주행과 전기 차량이 섞여 있는 이 차량을 탈 수도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짧게 보시고 이제 실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주행을 하지 않고서도 여러분들 미래에는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의 결합으로 아마 저렇게 되어 있는 자동차가 발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한번 제작해 볼 건데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 뜯을 때 이거를 막 세게 뜯지는 마시고 조금씩 뜯어 주세요. 이게 보시다시피 스티로폼인데 쉽게 찢어지거나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동축,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모터, 그 다음에 엔진의 역할, 그 배터리 역할을 해주는 건전지까지 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모터 기어를 모터에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흰 색깔이 있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톱니바퀴 모양의 흰 색깔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결합을 해줍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면 파손이 될 수 있겠죠.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보시면은 전선 끝부분에 이렇게 철심이 이렇게 딱 뻗쳐 있을 거예요. 그거를 손으로 살살살살 말아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대신에 너무 말다 보면은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끝부분만 살살살 해서 구멍에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붉은 선과 건전지 홀더입니다. 이게 건전지에 딸려있는 검은 선과 모터에 딸려있는 빨간 색깔 선을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할 때 각각의 선을 합쳐서 살살살살 말아서 이렇게 꺾어줍니다. 이 컵 홀더가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갈 수 있게 살살살 말아서 꺾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감 캡이 더 있는데 이 마감 캡의 끝부분을 가위로 살짝씩만 잘라서 이 각각의 모터의 검은 선과 빨간색 선에다가 끼워주세요. 나중에 이것도 마감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스위치에 전선을 한번 연결해 볼 겁니다. 스위치 구멍에 코일을 이렇게 싹 통과시켜가지고 얘를 안 퍼지도록 딱 잡아서 살살살살 또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면 돼요. 대신에 자, 주의할 점. 건전지 쪽에 있는 붉은 선은 스위치의 동그라미 모양 아래에 해주세요. 그렇죠? 붉은 선은 동그란 거에 아래 해줍니다. 그 다음 모터의 검은 색깔은 스위치에 보면 이렇게 일자로 그어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아래에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끼워 놓고 돌돌돌 말아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결합을 했으면 이제 부품을 한번 조립을 해볼 겁니다. 먼저는 이게 자동차의 밑부분, 밑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자동차의 옆부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뭐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딱히 크게 상관없지만 선생님은 이게 좀 더 편했어요. 자, 먼저 건전지와 이제 모터를 이렇게 톡톡 놓고요. 그 다음 스위치를 이 옆판을 끼워서 쏙 하고 넣어주세요. 대신에 이 좌우판이 있죠. 이 좌우판에 동그란 구멍이 3개가 뚫려 있어요. 그 3개가 뚫린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꼽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건전지 모양으로 네모나게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쏙 하고 집어넣어 주고, 우리 아까 검은 색깔하고 빨간 색깔 선에 마감 캡을 씌웠었죠. 코일을 연결해서 돌돌돌 말았었죠. 그 마감 캡을 끝까지 쭉쭉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전기가 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 캡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바퀴축의 기어를 한번 딱 결합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딱 왔어요. 이제 스위치까지 넣고 했어요. 대신에 자, 이제 바퀴축은 엔진에 이제 위에 달려있는 흰 색깔 톱니 있죠. 그 톱니랑 지금 이 큰 톱니랑
맞물릴 수 있도록 이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 3개 중에 제일 바깥쪽 3번째 구멍에 쏙 하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넣어 주시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돼요. 흰 색깔과 흰 색깔 각각의 기어 축이 맞물려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이 옆판도 똑같이 이 판이랑 결합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뒤를 한번 결합을 해 줘야겠죠. 앞뒤도 이렇게 결합을 해 줍니다. 자, 이제 우리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면은 모터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모터가 고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조립판에서 네모판을 딱 떼가지고 여기 모터 위에다가 쑥 하고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바퀴를 결합해 줍니다. 바퀴는 충분히 쑥 하면 들어가니까 무리 없이 잘 조립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바퀴도 넣고요. 이렇게 쏙쏙 넣어주시면 되고, 건전지 홀더, 우리 건전지를 넣었던 그 네모난 검은 통 있죠? 그 뒤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딱 붙여가지고 찰싹하고 붙여주시는데, 이 앞쪽에도 바퀴 축을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보다 앞에 있지 않게, 즉, 이 바퀴 축이 건전지 홀더랑 걸치지 않게 잘 위치를 조정해서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연결을 하고 바퀴도 띄우고 하면은 이렇게 위쪽 부분까지 탁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진을 탁 켰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뒷바퀴가 굴러가나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동한 후에는 이제 밑판 전체적인 바퀴가 돌아가는 모양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하판도 고정을 하고 차량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보기도 할 겁니다. 자, 어떤 항상 이렇게 출입문이 이렇게 있고 들어와서 뭐 사람이 앉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만든 것 같아요. 또 어떤 학생은 그냥 이 상태에서 뭐 하나 딱딱 붙이고 색칠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전기자동차를 한번 디자인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수업도 듣고 전기자동차의 원리, 또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 석유 자동차에 대한 원리도 한번 알아봤었고요. 전기자동차가 왜 만들어지는지도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그 다음 전기자동차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전기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바로 배터리에서 모터로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바퀴가 굴러가는 원리이구나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활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